자, 동물들의 길찾기 방법 좀 보자. 자,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들이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한 얘기네. 자,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 기억, 재정의, 경로 적분 등이 있대. 일단은 개념어들 3개 나와 있네. 동그라미 치자. 장소 기억, 이름 그대로 장소를 기억하는 거지. 다음에 재정의, 뭐 길과 관련이 있으니까 위는 위치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 다시 정한다. 위치를. 재정의. 다음에 경로 적분 동그라미. 경로를 쪼개서 보나 봐. 적분하나 봐. 계속 보자. 장소 기억은부터 밑줄 치고 1번. 자, 장소 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표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표지는 표시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 자, 장소의 몇몇 표시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장면을 기억했다가 돌아오는 방법이지. 자,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렇지. 똑같은 것도 어떤 각도에 따라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에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대. 그러면 일단 이 방법을 활용한 꿀벌 가로 좀 열어주고 요거 이제 기억 장소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네. 그렇지. 꿀벌 밑줄 치고 꿀벌은 하나의 예시인데 우리가 이쪽에서 신경 쓸 건 이거야.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밑줄 치자. 우리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신경을 쓰라고 했어. 특정된 거니까 신경 써야 돼. 자, 그랬다가 이제 비행을 한다. 장소 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길찾기에 활용한대. 그러면 곤충 밑줄 치고 꿀벌도 곤충이니까 곤충. 그다음 포유류 밑줄 치고 선생님도 당연히 이 방법을 쓰니까 위치 확인해가지고 보니까. 자, 넘어가자. 재정이 넘어가서 2번. 재정이 밑줄 치고 2번. 자,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다시 방향 기억이 헝클어졌지. 그런데 장소의 어떤 특징을 활용한데 기하학적 특징 밑줄 치고 우리 기하 벡터 할 때 기하 알고 있지? 수학에 나온 기하. 우리 기하에서는 뭘 배워? 그렇지. 도형이지. 도형이라든가 혹은 공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학문이 기하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재정위, 위치를 다시 찾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 안에 갇힌 배고픈 흰지야. 그럼 직사각형 방이니까 이게 하나의 기하학적 특징으로 볼 수 있겠지. 이건 기하학적 특징. 자, 배고픈 흰지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그러면 A와 같은 B니까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다. 이것은 공간적 정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긴 벽이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특징에 해당되겠어. 이런 정보는 흰지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이 된대. 그런데 흰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 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다시 흰지는 장소 기억 관련 정보를 뭐한다? 무시한다. 하지만 끊어주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도 밑줄 치자.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벽색깔과 같은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단어는 재정의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는 모두 이용하고 있어. 재정의 할 때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써야 돼. 자, 다음 내려가자. 자, 경로적분은 밑줄 치고 세 번째.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이래. 그러면 곤충 그 다음에 새 밑줄 치자. 새도 쓰는 방법이구나.
자, 근데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요. 타고나는 거 밑줄자. 타고난 거지. 우리 타고나면 뭐뭐적이라는 말 써. 그렇지. 선천적이지. 뭐, 우리 먼 길 가는 새 같은 경우에, 뭐, 기러기, 뭐 이런 새들 있잖아. 얘들은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알아가지고 가지. 누가 알려주잖아, 도. 타고난 거야.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 능력이 있지만 이거 미주지 장소 기억 능력 미주치고 요것도 좀 지금 우리 경로적분 얘기하는데 장소 기억 얘기 나와서 신경 써야겠지? 특이한 거니까. 자, 이것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 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정표현이 계속 나오지. 걸어 묶어주자.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이 거의 없는 게 사막이야. 근데 여기 사막에서는 장소 기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계속 자신의 위치에서 뭘 계속해서 계산해? 방향을 계산하는 거지. 방향. 그렇지? 방향을 계속 보는 거야. 지금 왔다 옆에 그림 보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다가 돌아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방향을 보고. 자, 그래서 뭘 계산했냐면 방향을 계산했다. 밑줄. 가령 예를 들어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AN 방향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AN, A에서 N으로 바로.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BN을 계산한다. B에 가면 B에서 바로 N으로 가는 거지. 방향을 계속 찾고 있어. 자,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대단한 능력이네. 우리 좀 이렇게 그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 아마 요 경로적분 능력을 타고난 걸로 보면 되겠어. 자, 다음 넘어가서. 자, 한편. 자,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기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기준 나와도 신경 써야 돼. 자,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밑줄 치자. 태양의 위치, 그 다음에 산란된 햇빛. 이걸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 유용하지 않다. 다시.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은 거지. 못 써먹은 거지. 태양 위치는. 그치? 그럼 태양이 낮게 떠 있을 때는 쓸모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얘가 방향을 잡을 때 써먹는 게 바로 햇빛이란 얘기네. 그치? 그러면 경로적분 하려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잡을 때 써먹는 게 바로 뭐다? 햇빛이다. 자, 됐으면 들어가죠. 문제 3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문제 3번. 자,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데 경로적분 밑줄자. 우리 좀 전에 했던 게 경로적분이었고 누가 경로적분 쓰고 있었어? 그렇지. 개미니까 곤충에 해당이 되지? 그렇지. 그래. 사용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지워주고. 다음 2번.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 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사용했나? 아니지. 새는 뭐 썼어? 재정이 그렇지. 위치를 다시 정하는 재정이 있었지. 장소 기억이 아니었어. 다음 3번. 흰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산란된 햇빛 정보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였어? 경로적분. 흰지 얘기도 아니었지, 그렇지? 이건 경로적분 얘기고 심지어. 다음에 4번.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였어?
재정의잖아. 그리고 재정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지. 지금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5번까지 보자.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니? 그렇지. 여러 각도가 아니라 특정 각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특정됐다라는 건 항상 신경 써야 돼.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자, 됐으면 넘어가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기억의 길찾기인데 기억을 보니까 사라 사막이고 경로족보를 쓰는 친구지. 그렇지? 근데 얘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 그렇지. 장소 기억 능력도 있었던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보자. 1번.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다. 안 되지. 햇빛이 있어야 되지. 암흑 속에서는 안 돼. 다음 2번. 사막개미의 경로 접근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아니지. 이거는 학습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지. 방향 감각은 타고난 거야. 다음 3번.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을 활용하겠군. 그렇지. 우리 지형지물이 많으니까 장소 기억 쓸 수 있고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 능력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활용한다 동그라미 답은 3번 답이 되겠다. 문제 됐어. 좀 더 보자. 4번, 5번 다 보자.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들어갈 땐 왔던 경로 따라가니? 아니지. 왔던 경로 따라가는 건 이건 장소 기억과 관련 능력이잖아. 그렇지? 5번.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다시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 직선거리를 계산. 우리 햇빛 보면 거리 알 수 있니? 햇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해 위치를 통해서? 거리까지 알 수 있으면 얘는 이제 슈퍼컴퓨터 아니냐? 그치? 거리를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야? 방향, 그렇지. 방향 감각 관련 있으니까 방향을 아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5번은 거리가 아니다, 방향이다. 지금 문제 오답률이 높았는데 대부분 5번 해가지고 많이 틀렸어.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인데 가장 적절한 것을 좀 찾아보자. 자, 밑에 보기. 병아리 재정의 과정에서 재정이지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하자. 기하학적 특징이니까 이제 공간 정보와 관련돼가지고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이런 거 보는 거지. 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대. A 부분 보니까 병아리의 왼쪽 부분에는 긴 벽, 짧은 벽, 긴 벽.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짧은 벽이 되는 거지, 그치? 왼쪽에는 긴 벽, 오른쪽에는 짧은 벽. 이렇게 봐야겠어. 자, 병아리가 A, B, C, D 모두를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인지 학습하게 한 후에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대. 그러면은 이 A랑 유사한 것은 B, C, D 중에 어디야? A랑 유사한 게. 그렇지. C가 되겠지. 그렇지. C를 바라보면 왼쪽은 길고 오른쪽은 짧게 보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A와 C 이 두 군데를 찾게 되겠어. 자, 1번.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라고 했는데 아니지. C는 아니지. 다음에 2번.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안 되지. B 안 되지. 다음 3번.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맞지. 다음 BD는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도 맞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오케이, 요즘은 여기까지.